오늘 이 ESG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힘든 그런 내용보다도 아마 한 1년 또는 2년 정도 사이에 가장 많이 이제 화두에 올라왔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기업들한테 물어봐도 ESG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은 들어봤고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30% 되고 나머지는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다 보니까 오늘 드릴 내용들은 ESG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교양 정도 내용으로 한마디로 좀 말씀을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연구개발 R&D 예산이 대략 한 29조 정도 됩니다. GDP 대비해가지고 전 세계로 본다면 한 2 수준이 이제 대한민국의 위치인데요. 오늘 오신 그 ATC의 이제 CTO 여러분들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ATC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신청도 하시고 또 사업도 수행하셨을 거예요. ESG는 우리가 인바이러먼탈 그리고 소셜 그리고 거버넌스를 해가지고 사회 그리고 환경 지배구조 이런 약자를 따는 그 첫 번째 키워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게 무슨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다. 거기에 맞춰서 기업의 경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절반 정도는 맞습니다. ESG가 이제 출발하게 된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가져가지고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기업을 키워가지고 그 기업이 지역사회, 일종의 영남지역, 지역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일으키겠다 해서 오늘같이 이제 평가관리원은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R&D를 하고 싶지 않아도 돼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할 때는 R&D 예산이라는 것이 해도 전체 한 1,000억 안 됐을 정도였습니다. 주로 했던 것들이 대출 사업이 많았었어요. 저기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많았고 정말 R&D를 해주는 사업은 예산이 크게 나왔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사업도 생겼고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가지고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기업한테 이런 기업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줄 테니까 R&D를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ESG 전 세계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걸 해결하겠다. 그 목적도 있고 또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내준 사람들이 내 돈을 어디다가 투자하면 효과적일까를 봤더니 ESG라는 어떠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잘하는 기업한테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원튼 좋든 간에 돈이 있는 곳에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개발사 R&D 옛날에는 나 혼자 했으면 됐는데 국가에서 돈을 준비해가지고 준다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종업원수 있느냐, 또는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소는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을 나는 만족하고 싶지 않아도 ATC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ESG 하기 싫은데 돈 주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서
ESG를 안 하면 앞으로 투자를 안 하고 이런다 하니까 R&D 사가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회사를 바꿔야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ESG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들어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뭔지. 중요한 거는 평가를 한다는 말을 ESG의 그 점수를 가지고 그런 평가 기관이 있어야겠죠. 그럼 뒤에 제가 평가 기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TC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KT에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또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위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ESG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ESG 많이 듣던 얘기지만 이제는 뭐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윤리 경영 못하면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불가리스를 우리 제품이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했다가 그게 이제 가대 광고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사과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남양유업이 이제 매각을 하게 됐는데 얘가 팔았다 했다가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팔겠다 뭐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좀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영이 투명하지 않고 남들한테 이해되지 않게 한다면 회사의 존립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이제는 들어본 듯한 말이 아니고 하나의 트렌드 또는 이제 혁명 이런 얘기로서 한 1년 전 또는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허도되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제 ESG를 최근에는 제4의 물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1의 물질이 이제 농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그 다음에 제3혁명이 이제 디지털 혁명인데 제4의 혁명처럼 이제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놀러 갔던 곳입니다. 메뉴가 캐나다, 오른쪽이 독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오스트리아 이런 내용인데, 이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예전에는 우리만 잘 살면 되고, 대한민국이고, 그 외의 나라는 난 모르겠는데,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서 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또는 같이 위험이 도달해가지고는 말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더더욱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ESG가 사실은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한다면, 유엔에서 맨 처음 용어가 나왔는데, 2004년도에 유엔의 그 밑에 산하기구가 있습니다. 눈에 보시면 UNGC라 해가지고 2004년도에 ESG라는 용어를 맨 처음 썼지만 그때도 말만 썼고 아무런 피부에 와닿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 또 마찬가지로 UN 산하의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UNPRI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종의 이제 산하기구다 보니까 우리는 한국에 국민연금도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가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뭘 하냐면 전 세계 이제 이런 자산 운영하는 그 기업들한테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하지 말고 ESG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서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하자. 그게 이제 2006년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원칙이 뭐냐면 투자할 때 그냥 하지 말고 ESG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투자에 대한 분석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또 투자할 때 ESG를 잘하고 있는지 정보 공유도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에
여섯 가지 정도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게 이제 하나의 서로 원칙이고 합의고 서로 도움할만 끝났었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이때까지도 뭐 ESG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앞에 얘기를 이제 그 PLI에서 했던 여섯 가지 원칙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는 투자할 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던 그런 내용에서 비재무제표, 비재무성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중요성이 없었어요. 2006년 이후로.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2011년도에 유엔 그 SDG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 해가지고 17가지에 대한 목표를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빈곤 퇴치해야겠다, 기아를 종식해야겠다, 또 평화를 구현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7개 정도를 우리 목표를 가지고 2030년도까지 이걸 잘 만들면 우리 전 세계가 잘 사는 나라, 혼자만 잘 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2011년도에 기구가 생겼는데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17개를 했지만 이걸 모아보니까 결국은 ESG더라 라고 해서 2011년도부터도 또 ESG에 대해서 중요성, 확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뭐 피부가 안 났죠. 왜? 좋은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2017년 그 이후에 블랙록이라고 전 세계에서 한 9,000조 원을 자산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핑크라는 CEO가 해마다 자기 돈을 가지고 돈 빌려준 나라의 기업한테다가 서신을 보내는데 뭐라고 했냐면 2020년도에 앞으로는 ESG를 하는 그 기업한테 내가 투자를 더 할 거고 맞게 되면 내가 돈 회수할 거야 라고 하니까 2020년도부터는 갑자기 ESG가 뭐야?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투자 기업 앞에까지는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런데 최근 한 2년 전에 야,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앞으로는 ESG 안 하면은 돈 빼버리고 한다 하니까 이제는 이게 안 되는구나. 여기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지구,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중국 예를 들면 중국 너네도 좀 조심하지 않으면 너 피해가 나까지 오잖아. 전 세계가 물류 대란이 나오고 지금 여행도 못 다니고 얼마나 힘들어. 이런 것이 맞물리다 보니까 ESG가 20년도부터 많이 등장하게 됐어요. 결국은 뭐냐면 ESG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기업은 내 돈만 가지고 운영하면 상관없어요. 혼자서 있으면. 근데 결국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정부도 또는 은행에 가도 ESG 했습니까? 안 했으면 안 줍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ATC 사업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이 하라고 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ESG 안 하면 앞으로 회사가 어렵고 이렇게 참여해야지만 성장할 것 같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지속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번 이걸 지표를 한번 봤더니 모건 스탠리의 이제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해서 MSCI라는 곳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ESG 하는 회사하고 하지 않는 회사 짙은 빨간색하고 노란 주황색하고 두 개 차이입니다. 진한 거는 ESG를 하는 회사, 다음에 하지 않는 회사를 봤더니 ESG만 가지고서 평가를 해봐. ESG는 뭐랬습니까? 재무제표를 위주로 하는
외에도 다른 비재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검토를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봐도 기업에 대해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성장 가능한 기업을 생각할 수 있더라는 것을 알은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재미난 그 시편에 지금까지는 계속 재무제표만 듣다 왔는데 그거 아니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ESG에 대해서 이제 신봉자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ESG의 용어 중에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적 문제 이 S가 있어요 중간에. 근데 이런 걸 봤더니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듣던 용어가 뭐냐면 한 기업 또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하고 뭐 다른 게 없는데 뭐 새삼스럽게 ESG야. 그래서 잠시 비교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돈 버는 건 어디서 돈 벌었습니까? 사회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 번 것을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1953년도에 교수가 이제 발표를 했던 것에서 출발했다면 ESG는 교수가 출발한 것이 아니고 투자자 그리고 자본가들이 ESG를 하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더 강제성이고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구속력이 더 있는 거죠. 사실은 속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 이제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면 유사한 단어, 사회적 책임인 기업에 대해서는 하면 좋고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그런 단어들하고 차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다면 정리하면 우리 ESG는 투자 관점에서 이제 기업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썼던 용어들은 사회적인 윤리적인 책임 하에서의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세 내용은 우리 ESG의 E, 인바이러먼탈이죠. 그 뒤에 형용사입니다. 뭡니까? 환경적인 이슈, 문제. 결국은 경영을 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한다면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경영에서 고민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셜, 사회적이 아니고 뒤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얘기들. 기존에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불평등 해소해라 여러 가지 있었지만 조금 더 ESG는 더더욱 구체화됐죠. 구체화되고 더 강dom해졌습니다. 아동 문제까지 있고 인권 문제까지 있고 그래서 요즘에 꼭 ESG는 아니지만 제가 전 회사에 가면 요즘에 제 그 후배들 그래요. 요즘에는 직장에 후배들 다들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회적 문제에서 접근했던 거 하고 지금은 세월이 바뀜으로써 더더욱 좀 정도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더욱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데다 보니까 ESG가 좀 구속력이 있고 본인의 문신을 옥죄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ESG라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는 뭡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 투명하게 해라 라는 객관성을 가진 자료로서 투명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ESG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하라고 했지만 안 하면 안 됩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기업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ESG를 하면 ESG를 하지 않는 회사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한 성장 이런 걸 봤을 때 ESG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회사가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첫 직장을 90년도에 쌍용 자동차에 제가 입사했었어요. 하다가 한 2년 뒤에 이제 공공기관에 갔는데 그때 90년도에 쌍용 자동차에 제가 신입사원 인수를 받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회사 50년간 살기 위한 회사에 대한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50년 동안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이런 내용을 교육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누가 망하겠습니까? 혹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쌍용 양해를 해가지고 시멘트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기엔 돌가루 그냥 떼가지고 만들면 그냥 시멘트 되는데 우리 안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룹사가 뭐 자동차, 증권, 뭐 건설 굉장히 많았어요. 50년 안 갔습니다. 그걸 보니까 지금 이렇게 ESG에 대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 흐름에 마지막 공통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ESG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변에 이제 그 환경 변화를 좀 본다면 우리 환경적인 문제, 인바이러먼탈적인 문제를 본다면 35년까지 EU에서는 앞으로 이제 내연차에 대한 판매를 이제 금지하겠다. 35년부터 시작해서 못합니다. 지금부터 많이 잡아서 15년이죠. 많이 잡았습니다. 결국은 15년 정도 후에는 내연차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에서 자꾸만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요새는 뭐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변화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이렇게 이제 친환경이고 환경적을 고려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격이 문제가 되겠죠. 원가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그 연료를 쓰지 말라고 하니까 겨울철에 이제 앞으로 춥게 지내야 될 우려도 있고요. 또한 뭐 이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꿔버리면 내연차 관련된 종업원들은 다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또 사회에 격차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ESG가 서로 잘 살자, 서로 잘 살자부터 시작했는데 ESG 지금 화면으로 인해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게 못 사는 게로 더더욱 나눠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ESG에 사회적 문제를 그럼 같이 끌어버리는 자꾸만 야 서로 차별하는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그 다음에 회사 내에 또 회사라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도 있고 다음에 협력사도 있는데 협력사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ESG에 대한 그 해결이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리랑카 예를 든다면 스리랑카가 ESG가 이제 그 점수를 보다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 부도를 맞았죠. 근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뭐였냐면 돈 빌려준 나라에 있는 기업에서 스리랑카 쪽에다 요구를 한 거죠. 앞으로 ESG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너네 좀 체질 개선해. 그랬더니 스리랑카에서는 어떻습니까? 하기 좋던 싶던 데가 하라니까 돈 빌렸으니까 빌린 그 재라고 바꿨죠. 그래서 화학 비료 오는 것도 그럼 화학 비료 필요 안 할게. 그래서 친환경 비료를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줄고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니까 식량 문제가 있고 식량 문제 해결하려고 외국에다가 수입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이 전체 원인 중에 이제 하나라는 문제 때문에 야 ESG가 정말 정답이야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ESG는 가기는 가되 우리 회사에 맞고 그리고 그 산업에 맞게
천천히 그리고 균형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ESG 요거 점수를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내용이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 뒷부분은 조금 넘어갈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ESG에 관련돼 가지고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이슈는 우리가 그동안에도 관련 법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 법들을 천천히 좀 봐야겠다 해서 이제 뭐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우리 회사가 혹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라 해서 각각의 이슈에 관련돼서 관련 법령들이 있으니까 법령에 관련된 것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서 군대 제1처벌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업한테는 우리가 ESG도 좋은데 도저히 이런 것 때문에 기업 활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좀 난감하죠. 왜냐하면 정부도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를 하겠다고 이제 국가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목표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국민들한테는 절약하는 쪽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물 아껴 쓰고 그다음에 집 나갈 때 전등 다 끄고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개인들한테는 전기 절약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ESG고 그거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을 어떻게 본다면 잘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2050년도에 탄소 제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로 탄소 배출이 안 되도록 조금은 어떻게 본다면 첫 번째로서는 제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재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당근책을 쓸 거고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ESG는 기업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ESG를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또 그 옛날에 2005년도 제가 옛날에 저 기계 쪽에 담당 평가 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도 자동차 냉면을 바꾸는데 예전에는 R22에서 막 그 당시에 1341로 바꾸면 따라가지고 그 따축기를 이제 바꾸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냉면 하나 바꾸고 하는 게 굉장히 단가도 올라가고 그걸 왜 해야 되지 했는데 어떤 필동 간에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했었어요. 조금씩 했었고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2020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마치 물결처럼 오니까 충격이 좀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다, 패닉이다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기업한테 물어봤더니 기업 ESG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중소기업이 10점 만점에 한 4점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 없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한 사람들로 본다면 80% 그러니까 20%가 아직은 모르겠다. 또한 그래도 이제 공공 조달로 가는 그런 기업 정도 되면 그래도 조금 큰 회사인데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한 70%가 아직은 ESG에 대해서 인정이 못하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서 또 세 번째 중소기업 중앙에서 또 마찬가지로 한번 또 파악을 해봤더니 거기도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가 한 52.7%고 그다음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려면은 그 ESG 뭐 위원회도 열어야 된다고 뭐 준비돼야 된다고 정보도 또 관리해가지고
또 올려야 된다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력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상당히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ESG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고민이 빠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 기업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ESG가 지금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세계적인 환경, 가전의 기후 변경,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2050년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푸시가 오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또한 기업 보고 이제 바꾸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 돈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바꾸라고. 그리고 또 투자자뿐만 아니고 이제 정부의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뭐 KT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도 ESG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이제 점차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ESG 하면은 R&D 줄게, 그렇지 않으면 R&D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ESG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R&D 사업의 방향이 뭡니까? 에너지 절감 또는 뭐 경량화, 뭐 효율화 이런 거 있습니다. 결국은 효율화가 ESG의 환경 개선에 해당되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ESG의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객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근데 갑작스럽게 왜 고객의 요구가 왜 튀어나오죠?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논문에서 미국에 이제 BRP를 해가지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여기는 미국의 이제 정경련 같은 그런 기구인데요. 여기에 인텔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막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의를 자꾸 하겠다. 기업이라 하면 뭐냐면 우리가 배울 때는 기업은 뭡니까 했더니 주주한테 나중에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경영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웠어요. 주주한테 돌려주는 것. 그런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적인 이제 그 그룹들이죠. 거기서 얘기하는 게 기업이라고 하면 뭐냐면 주주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것도 있고 기업가에 대한 관계자, 예를 들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앞으로 이 사람들도 그 일종의 고객인 거예요. 그리고 협력사,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예전에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주는 건 마찬가지로 협력사도 챙겨야 될 이제는 그 의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도 이익이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기업에 대한 그 정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이 ESG를 얘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얘기도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정의가 달라졌기 때문에. 또 수요자, 사는 사람, 이 사람들도 ESG가 들어오는 거에 기업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은 이 시점에서는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데요?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되고 다음에 적은 돈을 들더라도 효과가 빠른 것. 이 두 개를 봤더니 1, 2, 3, 4더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 E, 사회 S, 거버넌스 G, ESG 중에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제일 시급하고 다음에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것 고용 단위를 개선하고 투명 경영, 부패 불법 경영 뭐 이런 것들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회사별로는 좀 전략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산업별로 내가 있는 그 회사의 그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에 따라 가지고 ESG 중에서 이 일을 먼저 해야 될지, S를 먼저 해야 될지, G를 먼저 해야 될지 이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데 그 가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산업별로 이런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가이드를 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다 보시면 참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뭐 소비의 산업, 예를 들면 유황 캠벌리의 기저귀 같은 경우에서는 환경 ESG 중에서 환경 쪽에서는 그 환경보다는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안전, 기적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디자인, 또 공급 체인 이런 식으로 내가 속해 있는 그 산업군에 따라서 문제가 될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보시면 좋겠고 그에 관련돼서는 아까 모건 스탠리에서 산업별로 정보를 조금 그 레퍼런스식으로 이렇게 제시한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식품 음료 같은 데서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부산 프라퍼 같이 이제 아무래도 뭐 산업 현장에 관련돼서는 안전 위생이 가장 우선으로 나오시니까. 다음에 뭐 서비스 산업은 ESG가 골고루 뭐다 이렇게 분포되어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기업의 정의가 중소기업에 머무르 있지 않고 이제 관계성을 가지다 보니까 대기업도 이제 투자를 받으려면은 투자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업한테. 야, 너네 협력사한테 가서 협력사가 힘든지 안 힘든지 그런 것도 잘 관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현재는 그런 관계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협력사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ESG를 하려고 했는데 너네 회사는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으면은 빨리 해.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가 없어? 정보 내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투시 아닌 투시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나 좋은 의미로 본다면 대기업과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가 이제 이게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회사에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신용평가 점수처럼 재무상의 ABC 등급이 나오듯이 ESG에 대해서 관점에서 그 회사의 점수가 나오는데 그 점수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점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갖고 있는 내용들을 알려줘야겠죠. 공시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곳에서는 25년도부터 이제 업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이겠죠. 대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성장 회사들은 이제 30년부터는 또 이제 ESG 관련돼서 여러 정보를 이제 올려줘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재무제표 올리면 될 뜻도 지금 그렇게 하고 내가 환경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지배구조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그런 내용들 정보를 올려야 될 의무가 생기고 앞으로 뭐 30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공시 이후에 그 회사의 지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ADC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회에서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제시를 했을 겁니다. 거기 맞추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노력을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갔습니까? 평가관리원회에서 평가를 받듯이 ESG에 관련돼서 평가 기관이 어디냐 했더니 글로벌 회사들은 모건 스탠리도 가고 다음에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이제 앞으로 ESG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사별로 동일한 회사의 평가가 또 기준이 좀 틀리다 보니까 기준이 똑같지 않고 각각의 평가 기관마다 그러다 보면 잣대가 좀 틀리다 보니까 평가 결과가 약간씩 중구난방이에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CCC, 또 두 군데에서는 A,
우리가 이걸 보시면 평가하는 평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된 거.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형으로 기준도 다 틀려가지고 나온 걸 못 믿겠으니까 한국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통일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형 평가 기준을 만들었고 만든 것을 지금 확산하고 있고 문제점을 잡아내고 있어요. 그 문제 가장 큰 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사회적 이슈 ESG 중에 예를 들면 방산업체의 경우는 ESG를 받아야 될까요? 했더니 방산업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좀 몰라도 그 무기가 다른 곳에 수출해가지고 결국은 또 생산하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업체는 ESG에 안 될 것 같은데 제외. 또 예를 들어가지고 또 포스코 인도네시아 회사가 그 미얀마의 가스전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더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문제 되냐면 가스전으로 인해 가지고 미얀마에다가 결국은 수주를 했기 때문에 또 돈을 더 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얀마 군부,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정상적인 그 정부로 그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고 대충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꾸로 미얀마 군부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평가 기준을 이제 마련해야겠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61개의 관계부처 합쳐가지고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준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ESG라는 것이 결국은 뭐 제재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더 유도하고 기업을 ESG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당근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정부처가 이제 합쳐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당근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기재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뭡니까? 시중에 은행한테 야 ESG 하는 회사들한테는 저리로 돈 줘. 라고 해서 금리를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부 같은 경우는 ESG에 관련돼서 인식 제고라든지 여기에 또 R&D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전체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딱 이제 가동기적인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에 대한 자체를 만들고 예산을 뿌리고 그리고 아마 이제 ATC 사업 하시는 분들은 ESG에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 다 아는 ESG는 결국은 뭐냐면 기술 개발입니다. 결국은 화석 연료를 가지고서 문제가 됐던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만 효과를 내기 위한 방향 전환이 되기 때문에 ESG에 해당되는 기업 ATC 기업들이 결국 나중에는 금리를 위한 금융권이나 또 이제 이러한 정부 사이드에서의 R&D 사업들이 전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남극에 펭귄들이 그 줄져 있다가 물 속에 이제 빙하가 있으니까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맨 처음 이제 뛰어들어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는 물범이나 이런 천적들이 있는데 그 천적이라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을 있어야 그 다음 펭귄들이 그걸 모종으로 따라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ESG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조금은
지금 이제 뭐 한 1년 전, 2년 전 ESG가 지금 막 하루에 오르는 그런 단계고 조금은 이제 지적이 되는 상황이니까 퍼스트 펭귄처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회사 처음 도입할 때 내 돈 가지고 아이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집에 보니까 정부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해야겠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ESG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보셔야 지금 아는 사업에 들어가듯이 또 다른 흐름에 물결을 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러한 방향 전환 그리고 또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퍼스트 펭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